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19%, 232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좀 좋았어요. 0.37% 올라서 70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래 대금 면에서 보면요, 여전히 약세장 그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소가 오늘 거래 대금이요 4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4조 단위라는 거는 연중 가장 거래 대금이 적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4조까지는 안 가거든요. 약세장에서도 대충 한 6, 7조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오늘 4조가 유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의 활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5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그 거래대금이 더 컸다는 얘기죠. 시장 규모로 보면요, 지금 코스닥이 전체 시총이 아마 400조가 안 되고 300조 단위일 거고요. 거래소가 한 1900조 정도 되니까 한 6, 7배 차이가 나는데도 거래 대금은 코스닥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이나 외국애들이 선호하는 대형 우량주 쪽, 이런 쪽 거래가 거의 이렇게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에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확인할 길은 없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이제 휴가를 가서 그래서 이제 거래가 안 된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여전히 그래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쌍복 모양이죠. 쌍복 모양 끝에 지금 이렇게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요 밑에 이제 50일선입니다. 이게 수급선. 그래서 이 50일선에서 지금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지지가 되는, 그래서 50일선 정도가 지지선이 되면서 금년 시장은 마감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크게 빠질 것도 없지만 지금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적은 시장에서는 또 크게 오르기도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제 틈새 시장,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그런 주식들이 반등하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봉으로 한번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한 4일 동안 흐름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요, 얼마나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어디에서 샀든 종가에는 밀리고 끝나는 4일 동안 이렇게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래 대금은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또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 자주 보여드린 이유는 2년 동안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야무지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단 추세선을 좀 뚫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나 했는데 최근 시장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보면요, 월봉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 10년 동안의 어떤 추세가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요, 10년 동안 이렇게 2000포인트 안팎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박스피라고 그러죠.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다 그래서 박스피인데 이렇게 이제 한 10년 동안 횡보하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한 걸 뺀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 추세 바닥에서 강하게 이렇게 월봉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내년 얼마 남지 않았죠. 금년에는 아마 이 정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내년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 총재 얘기를 이렇게 기준한다고 그러면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따라서 우리 경제도 그쯤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실물 경제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앞서서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그 가시화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내년 초 1분기나 2분기 초반 정도면 대충 바닥을 확인하면서 강한 반등세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코스피 그림을 이렇게 10년 동안 보면요, 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그 상장을 하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학개미라든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증시에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한 10년 쉬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번 발동이 걸린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큰 폭 올라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 중에는 저와 의견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초 2,900, 3,000포인트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수의 그 전문가들은 시장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그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서히 제가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기관들만 한 2,7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 애들이 거래소에서 1,10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360억을 샀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살짝 플러스가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한 1,700억 정도 양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오늘 기관만 이렇게 사줬는데요, 이런 그 패턴도 오랜만에 보는 그림 같습니다. 기관만 사고 외국 애들하고 개인들이 판 시장은 모처럼 보는 시장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은요, 오늘 45조 1,000억입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는데요, 전체 이렇게 1년 추이를 보면 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근한 20조가량 빠져나갔는데요, 개인들이 이제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들 예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금년 10월 기준했을 때 한 50조 정도가 정기예금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요, 은행권으로. 어찌 보면 이 주식하고는 대체 관계일 수도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면 아무래도 그 안전자산 쪽으로들 많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내년 초에 좀 바뀌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그러다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외국 애들이 많이 이렇게 돈이 유입이 될 때, 이 펀드 쪽에서도 돈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약세가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시장은요, 다우가 어제 보합 정도에 끝났는데요, 어쨌든 이 그림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모양이 좋지 않죠. 이렇게 완전히 꺾인 그런 모습인데 지금 해외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미국 시장도 연말을 넘기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만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나스닥도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 약간 플러스가 나긴 났지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시아권으로 와서 니케이가 어제 그 큰 폭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오늘도 마이너스 0.68%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른 거를 이렇게 다 반납을 하는, 어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시장뿐만 아니고 아시아권 전체에 좀 영향을 줬는데요, 우리도 어제 좀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그나마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런 데로 이렇게 탄탄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며칠 동안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대만이 플러스 0.45%, 그나마 조금 올라줬죠. 상해가 마이너스 0.28%. 그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그렇게 모양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아시아권 모양, 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시장도 예외 없이 같이 이렇게 커플링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3강 M&T 제가 어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그래프로 봤을 때 요 추세선 하단 요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좀 홀딩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지만 요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 하락은 저지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불안한 감은 있지만 여기에서 쉽게 이렇게 팔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팔더라도 뭐 단기 반등을 한다든가 어떤 그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공매도가 최근에 집중이 되면서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수급에서.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근에 그 공시를 한 그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또 악재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앞으로 회사가 커나가기 위한 성장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삼강 SNC에다가 438억 자금 대여를 했다는 것도요. 삼강 SNC가 사실은 종속회사지만 삼강 M&T나 같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자금 이동 정도로 생각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크게 개의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선급금 얘기가 나와서 또 그것도 공시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삼강 M&T가 수주를 한 1조 넘게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부유식 해상풍력 이쪽 관련해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 매출액이 한 두세 배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비를 늘려야 되겠죠.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선급금이 한 900억 좀 넘게 이렇게 이번에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치러야 될 성장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쨌든 시장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쳤지만요. 삼강 M&T는 또 내년을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주식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보유하면서 가는 게 어떤가.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서요.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판에 보시면 이게 전부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항공, 카지노, 화장품, 그 다음에 엔터까지 이런 주식들인데요. 보시다시피 대체로 다들 플러스가 났습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기를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BTS 군대 문제로 해서요. 근데 최근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다. 또 하나 이렇게 그거 보면요. 매물대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 매물대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이렇게 그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급상 내년쯤에는 굉장히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하이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또 하나투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투어도 이제 그래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요. 물론 지금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 초 정도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여행업계가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러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게 이제 그런 구조조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말아 올려가는 엉덩이 모양이죠. 이런 그림은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요 앞에 이렇게 매물대를 보면 지금 요 매물대를 지금 살짝 이렇게 벗어나기 직전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하이브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이 아닌가. 거래 없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가격대에서는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급상 여기서 이제 상승 패턴으로 접어든다고 그러면요. 이미 바닥을 찍고 돌아선 것 같기는 합니다.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주식 아닌가. 금년 내내 이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좀 이렇게 좀 좋아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별로 안 좋았지만요.
근 한 3달 동안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CJ ENM이 지분을 한 5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CJ ENM은 또 CJ가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CJ는 이재현 회장이 한 42%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꼭대기에는 이재현 회장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아주 상승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뿐만 아니고 CJ ENM, CJ, CGV, CJ까지 덩달아서 지금 가장 그룹주 중에서는 전체로 보면 가장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위드 코로나라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현재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마스크도 이제 실내에서도 벗게끔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봐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CJ그룹, 엔터그룹주들에 상당히 좋게 작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CJ그룹 어디를 봐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흐름이.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가서 이제 사시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CJ ENM이나 CJ CGV나 또 CJ까지도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 대동 오늘 좋습니다. 오늘 6.2%나 올라줬는데요. 미국향 소형 트랙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형 트랙터들을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면서 대동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동도 눈여겨보시고요. 아마 동양물산도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같은 그 트랙터 업체죠. 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임플란트 이쪽에서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경기를 많이 타는 종목인데 최근에 제로 코로나 국면에서도 의외로 임플란트 쪽에서는 장사를 잘했다고 그래요. 또 중국 시장이 아직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요. 덴티움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보면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하면서 야무지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SPG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한항공도 제가 보기엔 지금 가격이 살만한 가격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장이 아주 안 좋을 때 남들이 다 팔아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사들어간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이 그런 타임 같아요. 연말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수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 남들이 싸게 팔 때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많이 빠질 때 눈여겨본 종목들을 좀 사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